손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장한수만 적었은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자, 언젠가 정직원이 되길 고대하는 인턴 초짜 MC 신민철입니다. 밥보다 책이 더 소중한 문학과 음악의 요정 강백수입니다. 썰만큼 썰은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와, 12월이 됐습니다. 네, 네, 12월이 됐어요. 올해도 마지막이네요. 그쵸. 네, 12월. 박스 근데 목에 이거 동전 바스 붙이시네. 너무 좀 한 보였어요. 어디 아니, 안 보세요? 각도가 이쪽이니까 이쪽은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아유, 왜냐면 맨날 이렇게 자두첨삭하고 네. 앉아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날도 추워지니까 약간 움츠러들어서. 그렇죠. 예, 네, 근육들이 항상 우리 좀- 취준생들 걱정하느라고 움츠러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목까지 좀 무리가 왔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강쌤을 생각해서라도 내년을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좀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야. 좀 열심히 좀 12월 해주세요. 12월 초가 하반기 막바지라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죠? 늘 힘들어요. 그러면 하반기 끝나고 네. 좀 쉬셨다가 상반기 하실 때까지 쉬시면 될 텐데 맞습니다. 상반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다음 주부터죠. 다음 주. 쉴 틈이 없으시네요. 네. 하지만 뭐 우리가 쉬는 것보다 취준생 여러분들이 그럼요. 하루빨리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저도 오늘 굉장히 전투적인 자세로 임하려고 네. 북방 전투민족 스타일로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는 요게 문제다 하는 점들을 콕콕콕 집어서 저희가 완전히 개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 특집을 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제안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보통 회사에서도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계약직이나 정직원 심사를 하잖아요. 잠깐만. 내 얘기예요? 그쵸? 우리한테 인턴이 한 명 있잖아요. 그렇죠. 다스베이더가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6개월 정도 됐는데 이 정도면 우리 인턴 MC 한번 적어도 계약직 정도로 한번 올려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제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PD님 잠깐만요. 이 두 분은 정규직인가요? 저만 지금 인터넷 계약직도 아닌 거였어요? 저희는 사측. 아, 네, 사측. 네, 사측이에요. 나도 저희. 계약직이야. 뭐야, 약간 갑이잖아. 오, 네, 그렇죠. 나만 몰랐네. 네. 네, 그렇군요. 네. 일단 이 신MC를 인턴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이제 진급시킬 네. 평가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평가를. 네, 원래 제일 중요한 건 평상시에 얼마나 잘했느냐인데 워낙 그렇죠. 잘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 부분은 지금 하지만 네. 방심해서는 안 된다. 저희가 이제 12월 특집을 진행하는 동안에 네. 퀴즈를 좀 준비할 거고요. 퀴즈요? 예, 그 퀴즈에서 60점 이상 되면 계약직 MC로 또 승급을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굉장히 공정하게 진행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좀 공정하게. 착잡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근데 이거 퀴즈로 진급을 시켜준다. 어쨌거나 다스베이더에 관한 게 나갈 거니까 나 네, 긴장 딱 하시고 불시에 나갈 거니까요. 이거? 준비하고 계세요. 그럼 제가 PD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PD님의 이제 꼭두각시. 네, PD님이 이렇게 지시한 대로 이렇게 내는 거니까. 어쨌든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준비를 해놓도록 하고요. 네. 오늘 순서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해야겠죠. 네, 12월 특집입니다. 2020년이 다가온다. 2020년 원더키드예요. 2020. 원더키드의 해죠. 맞습니다. 네. 네. 새 출발은 새해가 아니라 연말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이미 새해가 됐군요. 늘 새해죠.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연말은 따뜻하게 좀 쉬고 싶게 해주고 싶었지만 저희가 취업 성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은 잠시 미뤄두고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채찍질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말은 뭐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잖아요. 앞으로 뭐 즐길 수 있는 연말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즐기기 위해서 이번 연말 하나 정도는 삭제해보는 게 어떨까? 네, 일단 한번 해가 바뀌는지도 모르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봅시다. 네, 그러면 12월의 첫 자소서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주세요. 네, 프로필이 도착했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가명으로 보내주셨네요. 네. 이름은 박은솔이고요. 학력은 서울 소재 4년제 유사법학과 졸업했습니다. 네, 나이는
26살이고요. 지원 기업은 롯데홈쇼핑 MD 직무입니다. 향후 지원 기업은 유통업계 MD고요. 특이사항은 학점은 3.5점, 토익은 900점, 토스 레벨 6, 그리고 식품 관련 동아리를 경험했습니다. 카페 매니저 2년 3개월을 경험했고요. 나름 열심히 쓴 자소서인데 광탈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다시 읽어보니까 초점도 없고 중구난방으로 작성한 느낌이 드네요. 광탈한 포인트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프로필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인사 담당자라면 네. 선호하는 스타일의 학생이에요. 어떤 점에서요? 아르바이트 카페 매니저를 2년 3개월 했잖아요. 네. 같은 아르바이트 2년 이상 하는 친구들은 정말 드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끈기가 있는 친구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드는 어떤 공감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문과 친구잖아요. 네네. 문사법학과를 나오셨는데 근데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는 MD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공을 직접적으로 살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전공 외적으로 진출하고자 했을 때의 그 어떤 막연함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자소서에 녹아 있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좀 더 공감 어린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MD 쪽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굉장히 직무에 대해서 정말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대부분 있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원하는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더 많은 광탈을 좀 이겨내야 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께서 정말로 MD로서 한번 승부를 한번 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광탈에 뭐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어떻게든 그 광탈을 좀 이겨내면서 좀 극복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그 다음에 좀 지속적으로 본인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잊지 말고 한번 오늘 저희와 함께 좀 달려 나갔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중에 모기가 날아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MD 분야 준비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 은솔 학생이 나름 센스가 있는 게 뭐 MD로서의 직접적인 경험보다도 이 분야는 본인이 어떠한 상품 카테고리를 다룰 건지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품 관련 동아리 경험을 하고 카페 매니저를 한 거 보니까 이제 식음료 분야에 나름 본인이 이제 카테고리 전문성을 어느 정도 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두 번째는 이제 전문성입니다. 이 전문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유통 채널에 대한 이해거든요. 홈쇼핑에서 이 마이크를 판매하는 것과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것과 카탈로그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과 직접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것 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제품의 셀링 포인트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뭐 가격이 다르고 유통 구조가 다르고 수익 구조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지원자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좋은 제품을 가지고 와서 판매한다는 개념보다도 트렌드를 읽고 이 제품이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가치가 더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조직에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약간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역량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제가 뭐 온라인으로 뭐 홈쇼핑에서 제품을 많이 구매해봤다 뭐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자분들의 어떤 체계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지만 좋아할 수는 있지만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있다, 이 직무가. 그래서 본인이 과연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인지를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은솔 학생이 지원한 기업은 롯데홈쇼핑입니다. 먼저 어떤 문항들이 출제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항목은 좀 평이한 편이에요. 네. 1번 지원 동기 기술해라. 뭐 이건 이제 뭐 단골 질문이니까 이따가 또 특히나 이제 제가 오늘 은솔 학생의 자소서를 봤을 때 1번 항목에 대한 부분을 제일 얘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네. 뒷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번은 성격의 장단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들의 이제 말 그대로 좀 진솔한 모습이 좀 작성이 좀 됐으면 좋겠고 특히 단점 같은 경우에는 보완 노력을 잘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3번은 학업 외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 했던 경험 중 기억에 남는 것. 그 다음에 4번이 희망 직무 준비 과정과 직무 관련 본인의 강점과 약점이거든요. 4번 항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럼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4번에 역량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인재상과 관련된 가치관적인 측면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강조를 할 것 같아요. 뭐 팀워크라든지 열정이라든지 도전이라든지 그럼 이런 부분을 작성할 것 같고 5번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이 나아갈 방향과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바 4글자로 줄이면 5글자로 줄이면 입사업 포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홈쇼핑이 나아갈 방향
아니, 우리가 사실 입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걸 제대로 제안할 수 있겠어요. 평가자가 궁금한 거는 우리 지원자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우리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너무 전문적인 부분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바,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회사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한 거지 여러분들이 이 회사 좋아해서 지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우리 지원자께서 입사해가지고 어떻게 이 회사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의지를 강조할 수 있으면 좋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자소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솔 학생이 작성한 자소서 두 분 다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20자 총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좋아하는 이유는 오케이. 널 좋아해야 하는 이유는 글쎄.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이 MD 직무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이 롯데홈쇼핑에 대해서 어떻게 왜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드러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 이런 부분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다소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기본 이상은 하고 있는데 로얄티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20자 됐나요? 좀 더 남았는데요. 오케이,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0자 내로 해주시면 되니까요. 네. 네. 기본적으로는 뭐 자소서를 쓰는 패턴이나 준비된 소재는 많이 있어가지고 뭐 못 쓰는 자소서는 아니에요. 근데 임팩트가 없다라고 본인도 이제 느끼셨었는데 조금 더 여기서 뭔가 더 보여줘야 되는데 항상 수준이 딱 보여줄 것만 보여주고 그냥 마무리를 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뒷부분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은솔 학생이 조금 더 힘내시라고 한번 응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빵!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홈쇼핑 자소서 1번 항목이고요. 본 기업에 지원한 동기를 기술하라입니다. 네, 자 그럼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의도, 이 질문은 뭘 묻는 걸까요? 일단은 로열티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우리 지원자께서 우리 회사에서 입사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퇴사 안 하고 앞으로 꾸준하게 우리랑 같이 갈 거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이래서 나는 이 기업이 좋아요. 당연히 우리 기업 좋아하겠지. 지금 좋아하는 사람 100만 명이 넘는데 그거에 관심이 없다. 내가 너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제 그걸 강조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 동기 항목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원자분들이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피시고 평가자로 하여금 이 친구 정말 우리 기업에 필요하겠구나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볼 시간이 왔습니다. 관찰에 원흉이 된 네. 요 자소서 1번 항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소서 보면서 느낀 거는요. 그냥 사실 재료들이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은데 있는 것들 그래도 잘 활용했다라는 느낌은 좀 들었어요. 네. 자, 일단은 나름 두 갈씩 문단을 통해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애정, 그 다음에 트렌드 파악 능력으로서 기여하겠다라고 하니까 아까 강쌤 당신이 이야기한 그 내용에 부합되지 않느냐. 그래서 크게 지원 동기의 논리가 나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상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느낌이 좀 들었는데 중간에는 이제 본인의 역량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걸 이따가 말씀 다시 드리고 중략한 부분에는 이 회사가 지금 뭐 어떤 거에 투자를 하고 있다. 유망한 스타트업들에 투자해 오며 미래를 위한 가치를 키우고 있는 기업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범용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롯데홈쇼핑이 아니라 CJ홈쇼핑, 현대홈쇼핑, 뭐 등등등, GS홈쇼핑 등등등 하더라도 크게 이 내용이 문제가 없어요. 논리적 측면에서의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 이 부분은 나쁘진 않았다. 그리고 본인의 역량 이 부분도 이따 뒷부분에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너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자세적 측면은 나쁘지 않아. 근데 로열티적 측면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자소서가 너무 화려해요.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자소서가 화려하다 보면은 저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한다라고 해버리면 평가자는 너가 잘한다고 하면 좋아. 너를 한번 분해해 보겠어. 굉장히 엄격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노력을 오히려 겸손하게 표현하면 더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서 상품에 대한 애정과 트렌드 파악을 하는 노력을 하면서 어떤 큰 실패도 한번 해봤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직무에서 더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을 깨닫고 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제 자세가 좀 됐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나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한다고 해버리니까 이쪽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다 잘하거든요. 네. 너가 대체 어느 정도로 애정이 있어? 야, 이것만 봤을 때 너가 2년 몇 개월 근무했다고 해서 정말 애정이 있는 게 맞아? 너가 식음료 진짜 애정이 있어가지고 먹어본다고 배탈 나가지고 한번 뭐 병원에 한번 가본 적이라도 있어? 엄격하게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화려하게 글을 써버리게 되면 본인 스스로 무덤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법들도 좀 주의를 좀 해줘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아쉬웠던 부분이요. 이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식품 관련 동아리로 활동하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전까지는 내가 MD라는 꿈을 갖게 된 어떤 동기와 흥미를 갖게 된 이유고 이 부분에서 이제 내가 왜 MD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부분인데 하필 이 부분 문장이 길어지면 꼬였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너무 아쉬웠다.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헛발질을 한번 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제대로 쓰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까요? 우리 지원자 논리는 잘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네 회사에 기여하려고 지원했다? 잘 잡은 거예요. 그럼 이걸 증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롯데홈쇼핑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식음료 MD 분야에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내가 기여하겠다라는 구체적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구체적 목표가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증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회사 지원 동기 외에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가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본인이 상품에 대한 애정과 그다음에 트렌드 파악에 대한 부분에 자신이 있다라는 관점을 제시를 해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머니의 여성 의류 매장에서 근무하며 사실 이것도 내 스타일은 아닌 게 모친의 의류 매장 근무 당시 이렇게 해서 글자 수를 더 줄여야 되고 좀 더 표현을 조금 더 이 부어체가 아니라 서면체로 좀 해줘야 이게 사실 더 격식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아쉽고요. 식품 관련 동아리로 활동하면서 행사를 기획하고 결과를 포스팅하는 과정에서 트렌드의 변화와 동시에 꾸준히 대중에게 어필하는 상품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건지 본인이 확인을 잘하는 건지 본인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소질이 있다는 것을 성과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성과로 보여주질 못했어요. 그럼 성과는 어떤 게 있느냐? 1등을 했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 어떤 칭찬을 받았던 정성적 평가인 것인지 근데 정량적인 성과와 정성적인 성과가 명확하지 않다면 본인 스스로 이런 식품 MD가 되기 위해서는 트렌드 파악 단계에서 어떤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그 수준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량에 대한 것도 말 그대로 증명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좀 아쉽고 까다 보니까 너무 많이 깠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부분 진짜 엄격하게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MD는 우리 지원자들도 알겠지만은 그 MD만을 위해서 준비한 친구들의 열정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네. 이 친구들의 열정 정말 잘못 건드렸다가는 선생님 뭔데 제 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달려드는 저희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열정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너무 좋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너무 얌전해. 너무 얌전하다. 그러면 광탈의 원흉을 합격의 한 줄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소서 문항에 대한 답변이 제가 가지고 있는 원본으로 보면 세 문단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이 세 문단 중에서 가운데 문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MD 직무에 흥미를 갖게 된 것이 어머니의 여성 의류 매장 그리고 바리스타 경험 그리고 역량을 키운 것이 동아리 활동과 유통관리사예요. 그러면은 문장을 끊는다면 테마별로 맞게 끊는 것이 훨씬 더 읽는 사람 측에서는 읽기가 편리할 수 있다. 그런 이런 흥미를 부분을 갖게 지적하게 되었고 됐습니다. MD란 꿈을 키웠습니다 하고 잘라주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문장을 저는 사실 짧은 문장을 좋아해서 네네. 어머니의 의류 매장과 그 카페 바리스타를 붙이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과 유통관리사를 붙이면 흥미와 역량이라는 부분에서 딱 분리가 되니까요. 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문장 구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줄이 아니라 그냥 다시 쓰자.
우리 지원자는 논리는 잘 잡고 뼈대도 괜찮아, 소재가 괜찮아.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색깔을 보여주세요. 롯데홈쇼핑 니네 잘하고 있지만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네한테 도움 주겠다. 이렇게 해서 기여할 거다. 그걸 명확하게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나의 준비된 노력에서 지나치게 내가 잘한다는 측면보다도 내가 그걸 하고자 하는 그동안에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 어떤 역량의 발전 단계를 보여주시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면 저는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전에도 강쌤이 자소서 보시면서 이건 다시 쓰는 게 좋겠다 이야기한 사례가 몇 번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오늘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거 살릴 게 없어. 네, 다시 이거 다시 아예 가야 돼. 네. 지우고 다시 쓰자라는 네. 느낌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약간 은솔 학생이 자소서 좀 쓸 줄 아는 친구니까 네, 네. 뭐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제안하는 맞아요.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은솔 학생이 또 어떤 느낌이 좀 들지 궁금해지네요. 네,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다스베이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MC 신민철이고요. 네,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네네. 네. 은솔 학생, 저는 작가 강백수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번에 그 롯데홈쇼핑 약간 기대하시고 지원을 하셨을 텐데 당연히. 네네.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광탈을 하셨어요. 네네. 네, 그 탈락했을 때 좀 많이 속상하셨나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좀 많이 속상했습니다. 네? 아, 많이 많이 속상했습니다. 아, 네, 되게 굉장히 많이 속상하셨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강쌤한테 자소서 쓸 때 어려웠던 점이나 그런 부분들 질문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강민혁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역시 나랑 통화하니까 톤이 좀 달라지네. 이런 반응을 내가 좋아한다고. 자, 그러면 일단 자소서를 제가 봤는데 네. MD를 위해서 나름 준비 잘했고 그다음에 글을 쓰는 논리성도 제가 봤을 땐 괜찮아. 근데 겸손하게 표현하려면 일단은 본인이 뭐 좋은 결과 외에도 안 좋았던 결과들도 사실 드러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 여성 의류 매장 근무하면서 어머니 가게를 한번 말아먹을 뻔했다라든지,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이런 느낌 있잖아. 그래서 매출은 늘었는데 엄마 표정이 안 좋아. 왜? 우리가 원가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그 상품에 대한 어떠한 전문성도 쌓아야 되고 유통의 흐름이라든지 전반적인 원가 구조에 대한 개념에 대한 학습이라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토리가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은솔 학생 같은 경우에 이거 지금 자소서를 보니까 MD에 필요하다고 하는 역량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이거 했다 저거 했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냥 평균 정도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지 자신만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진 못해요. 너무 안전빵으로 글을 쓰려고 했어.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인정이 굉장히 빠르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나를 탈락시킨 롯데홈쇼핑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후회하실걸요? 좋습니다. 은솔 학생, 그리고 제가 끝으로 꼭 할 말이 있는데요. 네네. 어쨌거나 MD가 되실 거잖아요. 네. 네, MD가 되시면은 그 식품 MD니까 여러 가지 건강식품 같은 거 샘플도 막 이제 접해보시고 하실 거잖아요. 지금 강쌤 지금 목에다 동전 파스 붙이고 그리고 혼자 지금 그리고 담요 덮고 지금 진짜요? 골골골골 하시면서 지금 방송하시거든요. 네, 나중에 좋은 거 좀 들어오고 하면은 강쌤 좀 많이 챙겨주세요. 당연하죠.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고요.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우리가 배우고 가수잖아요. 나름 좀 팬층이 있단 말이에요, 있기는. 근데 이 시장에서는 이 시장에서 상대가 안 되네요.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 쌤을 이길 수가 없네요. 어쩔 수 목소리 없어요. 톤으로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이러니까 강민혁 네. 쌤의 그 뭔가 위상을 알아볼 수 있는 통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 별명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어요. 또 어떤? 숙성된 취업계의 아이돌이잖아요. 네, 숙취돌. 숙지돌. 네, 숙취돌 어떠세요? 숙지돌. 네.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까지 하면서 써보기도 했는데요. 다음은 각인입니다. 다스 법칙 세 번째, 각인시켜라입니다. 어떻게 각인하면 될까요, 강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성적 측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소제목을 두 개로 나눠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지원 동기와 MD로서의 지원 동기 두 개로, 아니면 뭐 하나 정도 해가지고 뭐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했다라는 그 논리를 요약해가지고 소제목을 붙이시고요.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을 쓰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불필요한 글자 수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더 정제된 그런 단어들을 선택함으로써 글자 수를 많이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중간 단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역량의 발전 단계, 내가 과거에 안 좋았던 결과도 얘기하면서도 다시 본인이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다라는 그 스토리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자 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는 롯데 홈쇼핑에 지원했다가 아쉽게도 광탈한 박은솔 학생의 자소서를 만나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 시간인데요. 아 잠깐만요. 퀴즈 나갑니다. 퀴즈 나갈 때 됐어요. 퀴즈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고 우리 지원자분들도 같이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저희 시청자분들도 다스베이더의 본방이 네. 무슨 요일 몇 시에 방송될까요? 아, 이건 너무 쉽잖아요. 솔직히. 쉽다고요? 저 점수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요? 네. 나도 잘 모르는데. 자, 하나, 둘, 셋. 매주 수요일 오후 오후 12시. 맞아요? 정답입니다. 이 정도는 기본 소양 아닙니까? 아, 진짜요? 그리고 각 그 동네마다 케이블 채널에 이제 할당 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채널에서 하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국 직업방송 채널을 찾으시면 나옵니다. 계속 돌리다 보면 나와요, 위로.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정답을 맞춰주셨으니까 그렇죠? 몇 점인가요, 이번에? 몇 점 따는 거예요, 그럼? 아, 네. 일단 진급 퀴즈 첫 번째 네. 저희가 항목당 20점 배점 해놨거든요. 네. 네, 5번 나갈 거예요. 네. 일단 20점으로 기분 좋게 출발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은솔 학생이 좀 유념해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 은솔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자소서를 준비하는 취준생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는 어드바이스를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네. 역량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막 풍성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쓸만한 것들을 모아다가 자소서에다가 집약을 하는데요. 오늘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쓸만한 것들을 잘 모아놨지만 그것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배치하는 일까지 끝까지 전략적으로 끈기 있게 밀고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 노력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많은 학생들이 이 분야를 챙기다 보니까 나도 이걸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내가 그걸 안 하면 불안하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취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기본은 갖추시되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만의 어떤 색깔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서 드러낼 그런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주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두 분 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그리고 두 번째 증명하라, 세 번째 각인시켜라,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고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빠!